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국가로 해양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은 적재적소의 기술로 바닷속을 지키는 방산 기업들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그동안 그 잠수함에서 한 120여 년간을 납축전지를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단계에서 리튬 이온 전지가 들어가요. 그걸 한화가 지금 개발해 왔고 그 전에 일본이 세계에서 최초로 적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화가 세계 두 번째로 이제 잠수함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많은 뉴스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아무튼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존 배터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내연기관의 자동차에도 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바로 납축전지가 들어가죠. 시동을 걸고 자동차 안에 있는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기존의 납축전지입니다. 네, 이 납축전지를 교체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되게 무겁고 그리고 되게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아서 시동을 켜고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배터리 용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같은 면적, 같은 무게라면 훨씬 큰 에너지 저장 능력과 에너지 밀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 동력원으로 모터를 돌려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 동력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면 어떤 게 성능적으로 이렇게 우수해지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잠수함엔 4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자막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납축전지에 비해서 이 자막 능력을 굉장히 크게 늘려줍니다. 이제 노멀 크루즈 모드에서는 약 1.6배 정도 더 갈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적을 타격을 하고 만약에 자망하지 않고 스노클링을 위해서 이 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적의 대잠 작전 능력에 저희 위치가 탄로나고 이 잠수함 승조원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된다라면 승조원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토 방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 가지는 강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에 납축전지를 쓰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축전지 충전을 위해서 물 수면 가까이에 최소한 두 번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숨어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전기 추진 시스템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시장성 같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에 기반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게 ESS거든요. 근데 저희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맞습니다. 그 선박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정말 좋은 제품 그리고 정말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언론 보도도 됐는데 저희가 불에 타지 않는 리튬이온 배터리 액침형 ESS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해서 북유럽 중소형 선박에 집중적으로 지금 시장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 일렉트릭 프로펄전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기 추진 체계입니다. 결국에 이 ESS,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 ESS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여기서부터 내연기관의 시작. 네, 맞습니다. 엔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주는 미들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차후에는 이제 자율운항까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품 잠수함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부터 시작을 했지만 민간 영역으로도 저희가 민수사업 영역으로도 지속적으로 나가서 시작은 방산이지만 여기도 너무 명품이지만 이제 민수 선박 시장에도 저희 명품 이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수함의 전투체계는 통상 사람으로 하면 둔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함정이 싸우려면은 먼저 잡고
그다음에 식별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결심하고 이러는데 옛날엔 사람이 두뇌로 했는데 이걸 이제 컴퓨터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전투 체계라고 하는데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통합 전투 체계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 통합 전투 체계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수중에서 잠수함은 음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음향의 정보를 그 다양한 소나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많은 막대한 양의 정보를 이 전투 체계가 받아서 그 표적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탐지, 추적, 식별 이런 활동을 하고 식별된 표적이 그 어떤 적인지 그다음에 아군인지 이런 것들을 위협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위협 평가를 한 다음에 이게 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최적의 무장을 할당하는 거는 일련의 어떤 시스템들을 통합해 가지고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가장 중요한 센서부터 시작해서 이 무전까지 통합된 그런 설계 능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전투를 네네. 수행하는 그 판이라는 얘기죠. 전투 네, 체계라는 맞습니다.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장보고 완급 그러니까 1200톤짜리 잠수함 성능 개량이 2014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주로 한 성능 개량이 뭐가 있죠? 전투 체계 플러스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이제 성능 개량된 요소는 전투 체계를 성능 개량했고요. 그 다음에 209급 잠수함에는 세계 최초로 선별 타스, 또 보통 토워드 어레이 시스템 소나라고 그러는데 예인형 선별. 예인형 선별 타스를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공격 전망경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잠수함 네네. 1200톤짜리 잠수함에 대해 성능이 향상됐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면이 이제 차별화가 됐나요?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존에 장착된 소나 센서를 그대로 활용하고 바로 그 소나 센서의 아날로그 신호를 연동해 가지고 함내 장비, 그러니까 전체기를 포함한 장비들을 다 개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그 아날로그 타입의 소나 신호를 최신 IT 기술을 전맥을 시켜서 그 디지털, 보통 우리 디지털 신호로 바꿉니다. 그 디지털 신호의 품질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탐지 능력이 그 다음에 큰 소음에서 그 큰 소음에 묻혀 있는 아주 작은 소음도 탐지할 수 있는 퀄리티, 센시티비티, 예,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다 보니까 그 뒤에 전체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장보고 완급 성능 개량을 그 경험을 토대로 곧 있으면 또 1800톤짜리 장보고 2급도 네네. 성능 개량이 다가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현재는 지금 전 체계를 교체하는 거와 그 다음에 타스, 아까 말씀드린 타스를 국내 국산화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뭐 VU식 안테나라고 해가지고 뭐 조그만 일부 통신 안테나. 네네. 그리고 이제 최초로 그 마인 오보디언스 소나라 그래가지고 마스가 거기 국산화 그 요구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보고 3 배치 2 성능 개량하면서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탈레스에서 들어오던 제품이 도입이 돼가지고 운용되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이제 토탈 함내 장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국산화해서 그 제품이 기술력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는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성능이 개선된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가 무엇인지 이걸 탑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전기와 열이 발생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리튬 배터리나 납축전지와는 달리 수소와 산소의 연료를 별도의 저장 연계에 저장을 했다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이것을 잠수함에 적용할 경우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독일에서 개발했던 건데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 범한 퓨얼셀에서 개발했잖아요.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잠항 기간을 늘리는 선두 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2003년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을 처음 시작된 이래 국방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료전지 기술에 집중하여 2018년 장보고 3 두산 안창호함에 연료전지 모듈을 탑재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잠수함 수출 시장이 엄청 거대히 커지고 있어요.
캐나다, 폴란드, 뭐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서 줄잡아 80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연료전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도 독일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능가하기 위해서 범한 퓨얼셀이 이거는 정말로 괜찮은 기술이라고 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뭐 있나요? 독일 잠수함용 연료전지에 대해서 처음에 도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해서 저희도 전해들은 바가 있었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특히나 냉각 쪽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많았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했고 아시다시피 장보고 3 사업에서는 그런 간헐적 중단도 없이 모든 게 잘 운항이 되는 그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차별화된 다른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UUV, 뭐 무인 잠수정, 수중 드론 뭐 많이 헷갈리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약간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네. 무인 잠수정은 이제 Unmanned Underwater Vehicle이라고 해서 이제 통상 줄여서 UUV라고 합니다. 무인 잠수정이기 때문에 일반 잠수함이랑은 다르고요. 잠수정이란 이름에 닿게 작은 크기로서 자체 동력을 가지거나 안 그러면 외부에서 조종을 하거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거나 안 그러면 외부에서 조종을 하느냐의 특징에 따라서 리모틀리 오퍼레이티드 비클, 원격 무인 잠수정, 그 다음에 AUV라고 하죠.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자율무인 잠수정,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이제 세미 AUV, 세미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반자율무인 잠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사용 수중 장비 개발에도 참여했던데 무인 처리기 C 랜서 400 네, 맞습니다. 개발했다고 하던데 그 네. 잠깐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시덴서 400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외국 소양에서 외국 무인기뢰 처리기를 외국 제품을 도입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 정부의 어려운 점들, 그리고 이제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면서 성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런 요구에 맞춰서 이제 교체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었고, 먼저 이제 우리나라 기존에 도입됐던 장비는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맞도록 특히 강조류 등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강조류를 극복하고 그다음 기존의 장비보다 탐지 거리나 이런 것들을 더 향상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장비는 특수 성능 시험이 없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환경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수행을 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사실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제 완료되고 났을 때 다들 진짜 뭐 우는 것만큼의 그런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국방 신속 시범 사업에 해군 구조함 탑재 ROV를 협약을 체결했다는데 네네.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신속 시범 사업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시범 사업은 이제 국방에 적용되지 않은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시제품을 2년 이내에 신속하게 만들어서 전력화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보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구조함에서 사용되는 ROV가 많이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외국 장비를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비나 운용성에서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해군의 요구에 맞춰서 이제 이번 신속 사업이 기획이 됐고요. 이번 신속 사업이 마치게 되면은 이제 해군 구조함에 탑재된 ROV가 국산화돼서 정비성, 그 다음에 유지 보수성,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해군이 이때가 운영하면서 그 서비스 외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양 안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해양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군이 함께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바닷속을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